안녕하세요. ITQ 엑셀 2025년 2월 8일 시형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들을 받아들면 첫 페이지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문제들을 받아들면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과 내가 응시하는 수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자가 저장을 해주세요 하고 여러 번 멘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엑셀 답안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모아보았는데요. 시트는 모두 4시트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시트에 A열의 연러비가 1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작성을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답안 작성 요령에서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A열의 연럽이 1로 지정을 해라 라고 아랫줄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A열의 연럽이가 1로 설정된 시트를 복제를 해서 3개의 시트를 마련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시트를 복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드래그해서 시트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행의 높이인데요. 1작업에서 1행에서 3행까지의 행 높이를 30으로 하자. 3, 3 똑같은 숫자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4행에서 20행까지는 20, 20 해서 높이를 20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7, 29 뭐 이러한 형식으로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행의 높이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 보기 좋게 작성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숫자는 없고요. 1행에서 3행까지는 행의 높이를 30 정도로 해주시고 4행에서 20까지는 20으로 맞춰주시면 무난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의 높이를 30과 2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한 셀에 2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블 형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 형태에서는 적절하게 높이를 다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A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연러비를 1로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설정이 된 시트를 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제목을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하나 더 마련을 해줍니다. 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 해서 3개의 시트를 마련을 하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시트는 제3시트지요. 그래서 이 3시트에 놓고 그대로 놓고 제3 작업이라고 적어줍니다. 다시 앞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적어주시고요. 앞에도 동일하게 제1작업 이렇게 해주시고 제4작업은 제1작업에서 시작해서 이동으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자, 1작업 시작할게요. 파일에 저장을 들어가서 파일 이름은 숫자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제대로 저장이 되면 상단 작업 표시줄에 수험자 번호와 자기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작업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만 눌러주면서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행에서 3행까지는 열의 높이를 아까 뭐라고 했죠? 3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3. 외우기 쉽게 30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으로 끝났으니까 30 이렇게 연관 짓기 쉽죠. 자, 20행까지는 높이를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셀을 작성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다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셀을 다시 잡으시고 테이블에서 원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이 굴림의 11폰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전체적으로 셀에 적용되는 텍스트는 굴림이다 라고 설정을 미리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의 11 다시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수시로 습관적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B4에서 J14까지의 테이블 범위가 있어요. 먼저 테이블의 범위를 정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J14까지 하고 테두리를 모두 적용을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해주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주시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B13에서 D13까지 병합이 되어 있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래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먼저 병합을 시켜놓고 입력하겠습니다. 최저 판매 단위도 G
13에서 I13까지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13, 14, F13, 14 해서 먼저 병합시켜 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으로 가셔서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넣어주시고 데이터 입력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품 번호,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보면 한 셀에 데이터가 모두 표현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재줄이나 전원 실적 같은 경우는 한 셀에 모두 담지 못해서 넓혀줘야 되는데요. E와 F 사이에 커서를 대면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값에 맞춰서 넓어집니다. H와 I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모두 표현이 되게 해주시고 제품명에서도 모두 잘렸네요. 더블 클릭해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정렬해서 숫자나 회계요식은 오른쪽 정렬이고요.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셀을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준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로 해줍니다. 이 셀 같은 경우는 한 셀에 두 줄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좁아서 다 보이지 않아요. 4와 5 사이에 놓고 더블 클릭해서 자동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으로 갈게요. 제목에 도형 육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라. 자, 글꼴 나와 있고 채우기도 노란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맞는 도형을 가져야겠죠? 도형에서 육각형 가져와서 적절하게 G 끝까지 나와 있네요. G까지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땅 판매 현황 해주시고 이 자체를 자, 여기에서 굴림 24로 맞춰준 다음에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래요. 표준색에서 노란색 해주시고 글꼴은 검정색으로. 자, 굵게 됐나요? 안 된 것 같아요. 예, 굵게 해주시고 이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다. 자, 오프셋 오른쪽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셀이라는 거는 수험생이 원하는 셀을 잡고 만들되 상관없는 영역에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높이와 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상관없는 공간에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결제란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두 줄에 4칸으로 마련을 할게요. 두 줄에 4칸 이렇게 잡아주시고 테이블 넣어줄게요. 자, 결제가 들어가야 되는 곳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높이가 폭이 좁네요. 이렇게 하고 16행에서 좀 늘려줄게요. 결제 쓰겠습니다. 결하고 한 셀에 두 줄 같은 경우는 Alt 엔터 해서 결제 넣어주시고 한 셀에 팀장, 과장, 대표 해서 이 역시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세요. 근데 이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넣으냐? 넣는데 그림 형식으로 넣겠다. 왜냐면 이건 결제란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넣어서 뭘 연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끝에 이거 중요한데 다 원본은 삭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 눌러주시는데 셀을 왼쪽으로 밀어서 삭제해라 라고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 결제란보다 뒤에 있는 테이블이 폭이 좁잖아요. 그러면 좀 넓혀줄게요. 전체 잡고 조금씩만 넓혀줄게요. 조정을 끝에 맞춰주시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정된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우시오 했어요. 주황색으로 채우는 부분은 나와 있죠. 이렇게 잡고 연속되지 않은 셀을 동시에 잡으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넣겠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F14셀에 제품 번호가 선택되도록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럼 H14셀을 먼저 클릭을 하고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겠다. 자, 여기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 형식으로 하고 원본은 뭐라 그랬어요? 원본 여기서 나왔잖아요. B5에서 B1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B5에서 B12까지 원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목록 형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험지 같은 경우는
BA 103이 선택이 돼 있네요. 선택해두고 나머지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 숫자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돼 있어요. G5에서 G12, G5에서 G12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자, 숫자의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 형식에 개를 붙이겠다. 쌍따옴표 안에 텍스트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자, 됐습니다. F5에서 F12 영역에 판매가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돼 있습니다. F5에서 F12까지 잡고 이 영역에 판매가라고 하고 엔터 눌러주면 이름 정의는 끝나요. 가장 쉽죠. 그래서 반드시 하고 넘어가세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영역인데요. 함수를 풀다가 헷갈려가지고 멈칫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그래서 2작업에서 4작업까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1번부터 6번까지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7번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2작업에서 4작업까지 7번의 함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거는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함수를 하지 않고 7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셀은 비어있는 셀이잖아요. 비어있다고 해서 여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차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셀을 잡아주고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새 규칙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선택을 해주시고 편집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두시고 판매량이 10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판매량이 어디 있어요? 판매량이 여기 있네요. 판매량 전체 중에 첫 번째 셀부터 차례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건에 맞는지 볼 거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있는 셀을 잡아주세요. 여기에서 절대값이 앞뒤에 다 붙었는데 G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5행에서 12행까지는 순서대로 이동을 하면서 조건부에 맞는지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G는 고정을 해 두시고 행은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F4를 2번 눌러서 G 앞에만 절대값 붙여주시고 행에는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100 이상이래요. 여기 100 이상. 그러면 이상이다 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만약에 이 조건이 맞다면 파랑 굵게로 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파랑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확인 누를게요. 또 확인. 그 조건에 맞는 값들은 이렇게 파랑 굵게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작업으로 넘어갈게요. 2작업 시트는 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2작업 시트로 가져오래요. 그러면 B4에서 H12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시트에서 여기 2작업 시트를 누르시는 거예요. 2작업 시트를 눌러서 B2셀에 붙여 넣으래요. 붙여 넣는데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여 넣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급 필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있는데 고급 필터를 먼저 하고 표 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필터에서 구분이 재료이거나 판매가가 10만 이상인 자료에 제품번호, 제품명, 판매가를 추출해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필드가 구분과 판매가예요. 구분 찍어주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가 찍어줍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조건 범위를 어디에 입력을 하래요? B14셀. 그러면 B14 찍고 컨트롤 V 해서 필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구분이 재료이거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데 자, 엔드 조건인지 오어 조건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엔드 조건을 물어보는 건지 오어 조건을 물어보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뭐뭐이거나 라고 되면 뭐뭐이거나 오어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어 조건은 다른 행에 넣어야 돼요. 조건을. 그 다음에 뭐뭐이고라는 엔드 조건에 해당하는 해석이 되면 같은 행에 적습니다. 이렇게 같은 행에 적거나 아니면 다른 행에 적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뭐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행이 아니라 다른 행에 적습니다. 판매가가 10만 이상이래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10만.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조건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품 번호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가, 판매량 이렇게 4개의 필드의 값만 가져와라. 컨트롤 C 눌러주시고 복사 위치는 B18셀에 해주래요. 그럼 B18하고 컨트롤 V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가셔가지고 고급 필터 눌러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그런데 목록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주고 조건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복사의 위치는 이 필드명에 맞는 값만 가져와. 그래서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됐네요. 네, 여기에서 표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 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이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얘를 전체를 잡고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세요. 채우기 없음 됐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보통 6의 서식을 적용을 하래요. 표 서식을 보통 6이래요. 그러면 얘는 보통 7이네요. 이 옆이 보통 6이겠죠? 네, 표 스타일을 보통 6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 돼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디폴트 값, 기본 값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작업 갈게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인데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 3작업 시트에 가져와라 돼 있네요. 그럼 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3작업 시트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뭘 가져야 되냐면 3작업에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할게요. 테이블 범위 내에서 가져오겠다. 자, 뭐 어디에서 가져올래? 표 범위를 지정을 해줘 라고 돼 있네요. 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 네, 이렇게 하고 기존 시트에서 3작업에 B2 셀에 넣어라 라고 넣어 있어요. 그렇게 클릭을 하고 삽입을 눌렀기 때문에 이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처음 배울 때는 헷갈려요. 어디에서 뭘 넣어야 될지 몰라요. 자, 여기에면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행, 열, 값 순으로 넣겠습니다. 네, 물론 뭐 생각을 하고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험은 똑같은 동일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헷갈려요. 하면서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장 1번 문제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행으로 갑니다. 판매가가 여기 행으로 가고 구분별 이게 열로 가고 그다음에 제품명의 개수와 평균 이 두 개가 이 값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첫 번째 있는 단어가 1, 2, 3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가져다 놓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가를 어디에요? 행에 가져다 놓고 구분별 그러면 구분을 열로 갖다 놓고 제품명에 대한 개수는 그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판매량의 평균. 자, 여기에서 평균으로 갈게요. 그런데 합계로 나왔기 때문에 설정 가서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가면 판매가를 그룹화 하래요. 판매가를 어떻게 그룹화 했나요? 여기 보니까 이러한 형식으로 단위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테이블 형태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그룹으로 갈게요. 그럼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자, 2001에서 시작을 해서 끝은 22만. 단위는 어떻게 돼요? 10만씩 됐네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됐죠? 똑같네요. 그쵸? 여기 한번 확인하세요. 자, 시작과 끝 단위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블이 3번 갈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시오 돼 있어요. 피벗 테이블 공간 안에 클릭을 해두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누를게요. 여기에서 똑같이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고 자, 빈 셀의 표시는 별별을 하라고 했어요. 나가지 마시고 먼저 4번 하고 갈게요.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돼 있는데 행의 총 합계는 요약 및 필터로 가면 있어요. 행의 총 합계 표시는 지우고 체크 풀면 돼요.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을 찾고 거기를 맞춰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열 레이블 같은 경우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그냥 구분 써주시고 엔터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포장, 재료, 도구 이렇게 피읍에서 어디로 갔어요? 디귿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림차순이죠. 히읗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는 내림차순이고 기역에서 히읗으로 가는 오름차순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가서 내림차순 하겠다라고 하면 포장, 재료, 도구 맞게 됐네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있나요? 행의 테이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역시 판매가 그대로 보고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단위, 원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개수, 제품명, 판매량 똑같고 별별이 가운데 정렬로 된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셀을 한꺼번에 잡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별만 잡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겠다. 여기 판매량 같은 경우는 개가 붙어 있지 않고 숫자만 있네요. 이렇게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잡아주세요. 잡아줘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셀 서식으로 가세요. 셀 서식 가서 개가 붙어 있지 않은 천 단위 구분 쉼표의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샵콤마 샵샵 0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고 숫자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11, 13, 83, 89, 75 맞네요. 이 상태에서 3작업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작업 그래프 가겠습니다. 4작업은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1작업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4작업 시트는 차트 아래에서 이 부분을 보시고 자료를 가져오시면 돼요. 스탠드, 믹서, 호두, 분태 이렇게 써 있는 값과 판매량, 판매가 3개의 값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품명에 스탠드, 믹서 이렇게 값이 들어있네요. 해당되는 값과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량 선택을 해주시고 판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삽입으로 가셔서 차트 중에서 첫 번째 막대형 그래프로 마련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차트를 이동하겠다 눌러주시고 새 시트로 가겠다. 새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아래를 보시면 4작업이 1작업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4작업을 3작업 뒤로 보내주시고 1, 2, 3, 4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터를 눌러서 필요 없는 값은 지워주셔야 돼요. 출력 형태의 값은 6개가 있는데요. 지금 가져온 값은 8개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값은 체크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필터를 누르세요. 범주 안에서 불필요한 것은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스탠드, 호두, 다크, 구겔호프 그러면 쿠키, 봉투, 20매는 필요가 없네요. 케이크 박스도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오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 종료했고요. 1작업 했고요. 4작업 시트로 바꿨고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할 차례네요. 여기에서 차트를 레이아웃 3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 3로 바꿔주시고요. 스타일 1로 가겠습니다. 스타일 1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역서식에서 차트와 그림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차트 영역은 전체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서식으로 가셔서 질감에서 분홍색 박엽지로 바꿔라 채우기를. 그 다음에 굴림의 11 홈에 가셔서 굴림의 11로 바꿔주시고 그림 영역은 가운데 영역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6번은 제목 서식이에요. 글꼴과 채우기, 테두리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전체를 잡아주시고 출력 형태를 보고 똑같이 써주세요. 해주시고 전체를 잡고 굴림의 굵게예요. 홈으로 가셔서 굴림의 굵게 20 하고 또 굵게까지.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서식 7번 가겠습니다. 판매가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차트를 잡으시고 디자인으로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갈게요. 혼합으로 가서 어떤 걸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냐, 판매가 단위 1이에요. 그러면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고 판매량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됐어요. 그 다음에 계열 중에서 표식을 세모 크기 10 레이블 값 표시하시오. 레이블 값은 얘예요. 얘인데 얘가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식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여기에 표식은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모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표식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세요. 그러면 채우기로 가셨을 때 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가서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인데 나는 세모로 하겠고 크기는 10으로 합니다.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컬러로 보인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눈금선으로 갈게요. 눈금선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나와요. 자, 여기 서식 옵션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네요. 그리고 축 같은 경우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꺼주시고 출력 형태 한번 볼게요. 기본 축이 120개까지 단위는 20개씩 띄었어요. 120 최대값에 20 단위로 띄인 거 맞네요. 보조축은요. 20만까지 최대값이에요. 20만 최대값이지만 단위가 지금 여기는 5만씩 띄었는데 저의 값은 2만씩 띄었네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축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 누르시면 해당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0만 맞아요. 그런데 단위가 2만이 아니라 5만이다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0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회계가 아닌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끄고 나옵니다. 네, 8번 갈게요. 범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범내명은 여기인데요.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판매량, 판매가. 판매가가 한 줄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두 줄로 됐어요. 이럴 경우에 오른쪽 마우스 해서 데이터 선택을 갈게요. 여기에서 판매가 단위를 선택을 하시고 편집 누를게요. 계열 이름 자체를 똑같이 한 줄로 써주세요. 판매가 단위 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럼 한 줄로 됐죠?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하래요. 자, 이거를 할 건데 도형으로 삽입을 해야겠죠. 도형으로 가서 여기 있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대 판매 적을게요. 하고 전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얘 역시 굴림의 11로. 자, 여기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의 글꼴은 굴림의 11이기 때문에 얘는 차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굴림의 11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안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글꼴은 검정색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에서 보셔야 될 거는 테두리예요. 여기 테두리 지금 왼쪽 축, 오른쪽 축, 아래쪽 여기에 테두리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죠. 그래서 왼쪽 기본 축 잡으시고 서식으로 가셔서 테두리 검정색으로 눌러주세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눌러주시고 보조축도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생겼죠. 자, 이렇게 보셔서 여기 레이블 값을 하지 않았네요. 아이고, 그러면 표식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판매량에 관한 레이블 값이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선택을 하시고 한 번 더 선택하면 클릭한 데이터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1작업으로 가서 함수 하셔야 되죠. 함수 갈게요. 정리 포인트 선택하시고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리 포인트의 결과값을 뿌리겠습니다. 결과를 뿌릴 셀을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Fx를 눌러서 추주를 먼저 고르겠어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인덱스 넘에 어떤 값이 올지 모르겠지만 숫자는 1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차례대로 값들이 순차적으로 여기에 적힌 대로 뿌리게 되는데요. 인덱스 넘에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표현을 할 거예요. 미드하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에 제품 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품 번호의 네 번째 글자 하나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제품 번호가 여기 있어요. 제품 번호에서 콤마하고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문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미리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값은 1이네요. 자, 1일 경우에는 어떤 값이 보여야 되냐면 0.03, 그 다음에 2면 0.02, 3이면 0.01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0.03을 넣어주시는 거고 2가 나왔을 때는 0.02를 표현을 해줘라. 3이 나오면 0.01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함수를 드래그해서 각각의 셀에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판매 순위입니다. 판매 순위는 랭크.eq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연산자라는 텍스트를 붙여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fx 다시 눌러서 랭크.eq 함수를 불러올게요. 확인 눌러서
이거는 판매량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면 판매량 첫 번째 값을 잡으시고 얘에 대한 내림차순을 구할 건데 얘에 대한 판매량 전체의 범위를 잡아줘요. 그럼 이 전체 범위에서 59개가 몇 위야, 그 다음 108개가 몇 위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범위는 고정값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F4 절대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이면 1이고 내림차순이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묻는 값은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으로 해줄게요.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서 결과값 보십니다. 네, 평균 갈게요. 포장 제품의 평균인데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이거는 함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 결과값으로 평균을 내야 하기 때문에 평균은 전체에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COUNTIF가 이 개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SUMIF는 해당하는 것들의 합계, 총 합계. 평균을 구할 때는 총 합계에 대해서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총 합계가 SUMIF가 될 거고 COUNTIF는 개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SUMIF를 나누기 COUNTIF로 해라. 이러한 결과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COUNTIF부터 구해볼게요. COUNTIF 뭐에 대한 개수냐면 포장 제품에 대한 전월 실적이에요. 그러면 포장 제품이 몇 개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범위는 여기서 여기 중에서 조건이 포장이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COUNTIF에 관련돼서 평균값이 2가 나왔네요. 그럼 2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자 다시 SUMIF를 할게요. SUMIF 자 그러면 나누기 하고 앞에 SUMIF 가져올게요. 자, 확인 누르고 자, 범위는 5행에서 16행까지 값을 절대값으로 참조 범위를 해주고 이 범위에서 포장에 대한 것만 내가 SUM range를 하겠다. 전월 실적은 전체를 잡아줘요. 여기에서 포장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평균값을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 자, 여기에 함수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체에 해당하는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COUNTIF를 해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도구 제품 현황, 그 다음에 도구 제품 판매량 합계네요. 자, 도구 제품 판매량 합계 dsum 함수를 사용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dsum 갈게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B4에서 H12까지 그냥 범위를 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값만 더할 건데 뭐에 대한 판매량이냐면 도구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판매량에 대해서 필드가 몇 번째인지 지금 내가 잡아준 데이터베이스 범위 내에서 판매량은 몇 번째인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에 있는 판매량 값을 내가 더하겠다. 그래서 6을 적어주시고 조건은 뭐냐면 도구에 관련된 거 구분 중에서 도구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합계를 구하겠다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최저가 판매는 가장 쉬운 문제인데 여기에서 최저가 최대가는 는 하고 바로 적어주세요. 민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 가운데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판매가 정의된 이름으로 넣으래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가라고 정의해줬잖아요. 이름. 어디에서 이름 정의를 해줬냐면 위에서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판매가로 이름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범위를 넣지 말고 판매가라는 텍스트만 넣어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함수를 이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판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얘도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 넣어줄게요. VLOOKUP 함수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함수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신다 생각하고 반드시 맞춰주세요. VLOOKUP 함수 확인 누를게요. 자, 내가 검색할 값은 이 제품 번호에서 들어오는 값이에요. 그리고 표 범위는 제품 번호에서 판매량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품 번호에서 판매량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시는데 여기에 판매량이 몇 번째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요. 그러면 여섯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정확한 값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넣어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판매량 값이 맞춰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다 끝났고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맞으면 2작업과 3작업, 4작업 모두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완성을 하신 다음에 검토를 꼭 하셔서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저장 한번 다시 누를게요. 이 저장을 한 파일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있는 서버 컴퓨터로 반드시 전송을 하셔야지만 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완벽히 점수를 얻길 기원드립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세요.